1. 면도 이야기. 까마득한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린이티를 벗어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얼굴에 필요없는 털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여간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었다. 원시인처럼 그대로 내버려두어 기를 수도 있겠으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 현상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소위 수염이란 것이다. 흔히 코밑과 입술 가운데에 난 그것을 코수염이라고 한다. 위인들 또는 알려진 사람 중에는 코수염을 길러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턱수염을 기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귀 밑 수염을 기르기도 한다. 나는 코수염을 기른 사람들의 사진을 보며 한 번도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히틀러의 그것은 멋있기는커녕 얌체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귀 밑 수염은 인간이 아닌 영장류 같다는 생각마저 했으며 턱 밑 수염을 길게 기른 사람도 멋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 따라서 나는 나의 수염을 기르겠다는 생각을 덩달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때부터 수염과 관련한 단어가 등장하는 게 면도다. 면도라는 행위를 하려면 그 도구가 있어야 하고 그게 면도기다. 면도기도 나름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이런 것을 흔히 전기면도기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건전지와 전기나 동력을 만드는 원리 뭐 그런 것은 다를 바 없다 할지라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이다. 전기면도기와 대비 보는 다른 것이 바로 날면도기라 하겠다. 예리한 면도날을 이용하면 수염을 깎는 남자들의 도구다. 남자 중에는 간혹 남성 호르몬 분비가 미약하여 수염이 나지 않는 별난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여자 중에도 제법 거뭇하게 얼굴에 털이 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결과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젊어서부터 이발소에 드나들며 면도를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 얼굴에 피가 나는 것을 보아야 했고 그건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일해서 먹고 사는 이발사에 딸린 면도하는 여자도 그랬고 면도하는 여자 두지 않고 혼자서 하는 이발소의 남자도 내 수염을 깎으며 피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변명했는데 내 수염이 나온 모공의 문제라며 되지 않는 말을 짓거리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나는 이발소에 가도 머리만 깎고 면도는 맡기지 않았다. 그 대신 내가 택한 것이 바로 전기면도기다. 그것을 선택하려고 여러 정보를 취한 바로는 내게 맞는 게 필립스란 생각이었고 지금껏 사용하는 면도기다. 타사 전기면도기도 때로는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수십 년 내가 수염을 깎는 도구 즉 면도기는 전기면도기였고 날면도기에 대한 공포는 아직도 남아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늘 새벽이다. 나는 남도 여행을 나섰고 3일째이다. 의성 비해당에서 출발할 때 빠뜨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면도기다. 여행길에 나설 준비를 할 때 꼭 챙겨야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깜빡하고 잊은 것이다. 내 수염은 억세기도 하고 빨리 자라는 편이다. 3일 면도하지 얼굴을 하룻밤 쓰는 잠자리에서 본 순간여간 눈에 거슬리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면도기를 가져오지 못한 말을 그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그가 일회용 날면도기를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글 중에 말한 내용에서 날면도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내 얼굴에 피를 내는 물건 다루기가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어떤 설명을 했다. 그러면 절대 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를 평소의 믿음으로 허튼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란 걸 또한 알므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낯선 욕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서 비누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 수염이 난 부위에 넉넉하게 칠했다. 그리고 좀 뜸을 들이고 나서 약간은 걱정을 하면서
이 회용날 면도기를 오른손에 다루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이다. 한 번에 끌듯이 길게 잡아당기지 않고 탁탁 치듯이 짧게 그가 설명한 대로 했다. 그러면서도 거울을 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날면도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꽤 시간이 걸렸다. 대충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얼굴에 처바른 면도 거품을 씻어낸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말쑥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웅아. 드디어 성공했다. 너 말대로 하니 역시. 이 이름의 주인공은 행복충전소 비해당의 오형주 중 셋째 웅이다. 이 5707 이야기. 처음으로 날면도기로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서 우리는 하룻밤 편하게 잔 곳에서 내려와 길동무가 기다리는 주차장에 내려간다. 꼭두 새벽이라 어둑한 주차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 네 자리 숫자를 말이다. 20대 초반 포니부터 운전을 시작한 나는 차종을 여러 번 바꾸었다. 아직 기억하는 넘버는 거의 없다. 그러는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하거나 장거리 주행 중 또는 차량이 물결을 이루는 대도시에서도 내가 타는 차 넘버와 같은 것을 보지 못했다. 단 한 번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 분명히 쌍둥이 번호가 있다. 쌍둥이 차가 아니어도 다른 두 차가 네 자리 수를 같이 쓰고 있음. 이 아주 사소한 일을 두고도 우리는 유쾌하게 껄껄 웃는다. 별것 아닌 것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이기에 그렇다. 하루의 시작을 시원한 웃음으로 시작함으로 남은 오늘 하루 내내 즐거운 일이 계속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녹동항에는 이른 시간인데도 영업을 하는 집이 있었다. 거기를 찾은 것은 웅이로 그는 그 같은 일을 스마트폰으로 한다. 고등어구이, 삶은 홍합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반찬을 정성껏 장만해 내놓은 곳에서 우리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었다. 평소에 아침밥을 먹지 않는 나는 밥그릇을 비웠고 웅이는 한 그릇 더 맛나게 먹는 것이었다. 이후부터도 내가 할 일이 없다. 단지 조수석에서 남도의 풍경을 눈과 카메라로 담으며 마음으로 따뜻한 남도 여행을 즐기면 된다. 오늘의 일정과 운전도 웅이가 맡는다. 우리는 잠시 후 소록대교를 건너 거금도로 갈 것이다. 거금도에서 우리는 가능한 바닷가에 접근해 남해를 즐기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모았다. 2021년 1월 2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